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른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 세기가 넘는 세월을 건너온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조용히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젊을 때는 혼자 사는 노인을 보면 왠지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는데 막상 나이가 들고 보니 결국 인생은 혼자 견디는 시간이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예전에는 집안이 참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있었고 부부가 마주 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누던 저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시간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참으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느새 자식들은 자기 삶을 살아가고 벗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정막이 너무나 낯설고 서럽습니다. 혼자 밥 먹는 일도 힘들고 아프면 더 서러워집니다. 밤이 되면 괜히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사람 목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날도 생깁니다. 그럴 때 사람은 문득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어찌하여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질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참으로 신기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혼자 사는 노년인데도 어떤 분은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든 시간으로 보내시고 어떤 분은 놀라울 만큼 평온하고 따뜻하게 살아가십니다. 그 차이는 돈 때문만도 아니고 자식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긴 세월 동안 그 차이를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시대의 큰 스승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홀로 있음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조용한 만남이라고 말입니다. 처음 들으면 그저 위로의 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낸 사람일수록 그 뜻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어르신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 많은 곳만 찾아다녔는데 늙고 보니 조용한 하루가 가장 귀하더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참으로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모두 결국은 평온한 마음 하나를 그리워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늙어갈수록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참으로 따뜻한 말입니다. 결국 노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평온하게 하루를 살아가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른이 넘어 혼자 살아도 하루하루를 천국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는지, 그리고 어찌하여 어떤 노년은 외롭지 않고 오히려 더 따뜻해지는지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는 지나온 세월을 떠올리게 하여 눈시울이 붉어지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말은 너무 늦게 깨달은 자신의 모습 같아 괜히 가슴이 저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분명 따뜻한 위로 하나가 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이 넘어 혼자 살아도
행복하신 분들의 첫 번째 특징은 외로움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며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혼자 있는 것이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 안심이 되었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가족을 위해 살고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참으로 조용히 사람을 혼자의 자리로 데려다 놓습니다. 자식들은 어느새 자기 가정을 꾸리고 벗들도 하나둘 병들거나 멀어집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던 전화벨이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집니다. 그렇게 집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처음으로 깊은 외로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느 날 혼자 밥을 드시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예전에는 가족들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식탁인데 이제는 수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괜히 눈물이 핑 돌고 지나온 세월이 한꺼번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참으로 잘 압니다. 여기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노인께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신 뒤 몇 달 동안 집안의 불도 제대로 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밥도 대충 드시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오래 바라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햇살이 너무나 따뜻해서 까닭없이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혼자라고 해서 꼭 불행한 것은 아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조금씩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 드시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동네를 걸으며 바람 소리를 듣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으로 먹먹해집니다. 사람은 결국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참으로 중요한 이치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외로움을 없애려 합니다. 억지로 사람을 만나고 괜히 시끄러운 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분들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되십니다. 외로움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안고 가야 하는 감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은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이며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외로우시다고 해서 자신을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외로움은 여러분이 잘못 살아오셔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사랑하며 살아오신 분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한 계절일 뿐입니다. 지혜로우신 분들은 그래서 외로움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괜히 강한 척하지도 않으시고 억지로 사람들에게 매달리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자기 하루를 스스로 따뜻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십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으시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드시며 살아있는 이 시간을 조용히 느끼려 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참으로 아름다운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산으로
바다로 먼 곳으로 떠나 쉼을 찾으려 하지만 진짜 쉴 곳은 언제나 자기 자신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노년에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수많은 사람을 곁에 둘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진짜 쉴 곳은 자기 자신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곁에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사람은 가장 깊이 외로워집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결코 쓸쓸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행복한 삶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여기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할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늘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았는데 혼자 살게 되니 이제야 내 마음대로 살아보는 기분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면서도 마음 한쪽이 시려왔습니다. 우리 세대는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자신보다 남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평생 누구를 위해 사셨습니까? 부모님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식을 위해, 그리고 세상의 눈을 의식하며 사셨을 것입니다. 정작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 물어본 적은 몇 번이나 되시는지요? 그런데 이제 혼자가 되신 그 시간이야말로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그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참으로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독 속에서 비로소 자기 영혼을 만나게 된다고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남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나 조용한 곳에서는 비로소 자기 마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저는 몇 가지 실천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혼자 계시는 하루를 따뜻하게 만드는 아주 소박한 방법들입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시면 무엇보다 먼저 창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찬 공기가 들어오고 햇살이 들어오면 그 자체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방 안의 공기가 바뀌면 신기하게도 마음의 공기도 함께 바뀝니다. 둘째, 혼자 드시는 밥일수록 더 정성껏 차려 드시기 바랍니다. 대충 때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제대로 놓으시고 반찬 하나라도 좋아하시는 것으로 꺼내시고 천천히 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손님처럼 귀하게 대접하는 일입니다. 셋째, 하루에 한 가지라도 살아있는 것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화분도 좋고 창가에 오는 새에게 물 한 그릇 놓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언가를 돌보는 마음은 사실 우리 자신을 살게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넷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잠시라도 밖으로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 근처 벤치까지면 충분합니다. 바깥의 공기와 사람들의 기척은 우리 마음을 조용히 세상과 이어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슨 대단한 일이겠느냐 여기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100년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노년의 하루를 지켜주는 것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작고 반복되는 일들이 하루를 붙들어주고 그 하루들이 모여 한 사람의 노년을 지켜줍니다. 창밖에 비가 조용히 내리는 저녁이 있습니다. 괜히 지나온 세월이 떠오르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혜로우신 분들은 너무 슬퍼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절도 참 애쓰며 살아왔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조용히 다독여 주십니다. 어느 시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독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깊게 만들기도 한다고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외로움을 견뎌낸 분의 얼굴에는 참으로 이상하게도 따뜻한 평온함이 남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외로워 보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표정입니다. 그래서 이른이 넘어 혼자 살아도 천국처럼 사시는 분들은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자기만의 평온을 찾아가십니다. 억지로 시끄러운 세상 속으로 뛰어들기보다 조용한 하루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다. 햇살이 좋은 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쉬고 좋아하는 반찬 하나 꺼내 천천히 밥을 드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간 것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드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다 보면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서도 참으로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행복은 누가 곁에 있느냐보다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하냐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이 넘어 하루하루를 천국처럼 사시는 분들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믿었습니다. 가족은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줄 줄 알았고 벗들도 평생 함께 늙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마음을 많이 주고 기대도 많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는 내 외로움을 알아줄 것 같았고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참으로 조용히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자식들은 어느새 자기 가정을 꾸리고 벗들도 하나둘 아프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매일같이 연락하던 이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게 사람은 결국 혼자 남겨지는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참으로 서운합니다. 어찌하여 자식들은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을까? 어찌하여 벗들은 하나둘 멀어질까 하며 마음이 시려옵니다. 혼자 밥을 드시다가도 문득 울컥하는 날이 생깁니다.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괜히 더 허전해지는 날도 있습니다. 어느 어르신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외로움을 몰랐는데 늙고 나니 전화벨 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뛴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모두 결국은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참으로 깊은 지혜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더 많이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마음을 줄이는 데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노년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결국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바라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면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기서 저는 참으로 중요한 이치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지혜로우신 분들은 어느 순간 이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식들도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삶을 버티느라 하루하루가 벅찬 것입니다. 벗들도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저마다의 사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마음속 서운함도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한창 자식을 키우시던 그 시절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연락드리셨는지요. 그때 여러분도 먹고 사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사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셨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식들도 꼭 그러합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시면 서운함이 조금은 이해로 바뀝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남에게 기대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말입니다. 참으로 깊은 말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행복을 남에게 맡길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스스로 자기 하루를 채울 줄 알게 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기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할머니께서는 혼자 되신 뒤 처음 몇 해 동안 자식들 연락만 기다리며 사셨다고 합니다. 전화 한 통 없으면 괜히 서운했고 명절에 늦게 온다는 말만 들어도 밤새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 남은 인생까지 기다림으로만 보내면 너무 아깝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조금씩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걸으시고 좋아하는 꽃을 키우시며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덜 기대하게 되시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시니 자식들과의 사이도 오히려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전화가 오면 반갑게 받으실 수 있게 되었고 오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으시니 만날 때마다 원망 대신 웃음이 오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으로 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관계는 오히려 가벼워지고 따뜻해집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속 평화를 찾을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고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군가 자주 찾아와야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면 혼자 있는 하루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마음이 평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늙어서야 겨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우신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으십니다. 떠날 사람은 붙잡지 않으시고 서운한 마음도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대신 지금 곁에 남아있는 작은 인연들을 더 소중하게 바라보며 살아가십니다. 여기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한 어르신께서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오래 바라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누군가가 어찌하여 그렇게 자주 혼자 나오시느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웃으시며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사람 기다리는 대신 햇살 기다리며 산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으로 따뜻해집니다. 그분은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서도 마침내 자기만의 평온을 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다리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집니다.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햇살은 반드시 옵니다. 계절도 반드시 옵니다. 바람도 반드시 칩니다. 그렇게 반드시 오는 것들을 기다리며 사시면 마음이 훨씬 덜 흔들립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물드는 저녁이 있습니다. 괜히 지나온 인연들이 떠오르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혜로우신 분들은 너무 붙잡으려 하지 않으십니다. 만났던 인연에 감사하시고 함께 웃었던 기억만 마음속에 남겨두십니다. 어느 시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결국 서로의 인생에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 같은 존재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지만 잠시라도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며 살아갑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인연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0이 넘어 하루하루를 천국처럼 사시는 분들의 세 번째 특징은 작은 행복을 크게 느끼며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늘 큰 행복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행복할 줄 알았고 자식이 성공해야 마음이 편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작은 기쁨들은 자꾸 뒤로 밀어두며 살아왔습니다. 따뜻한 햇살도 그냥 지나쳤고 가족과 웃으며 밥 먹는 순간조차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사람을 조금씩 바꾸어 놓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문득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하루 속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오래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괜히 따뜻한 차 한 잔이 위로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런 순간을 알지 못했습니다. 늘 바쁘고 늘 불안해서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바라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문호 요한 볼프강 괴테는 참으로 아름다운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느끼는 사람 곁에 머문다고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욕심이 많을수록 현재를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나면 결국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어느 어르신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맛있는 음식 먹으러 먼 곳까지 찾아다녔는데 지금은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이 제일 좋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우리는 평생 너무 큰 행복만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단순한 삶 속에서 가장 깊은 평화를 느낀다고 말입니다. 참으로 따뜻한 말입니다. 결국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할머니께서는 혼자 되신 뒤 처음에는 매일 눈물만 흘리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고 혼자 밥 먹는 시간이 너무나 서러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화분 하나를 키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물을 주시고 햇살 좋은 자리로 옮겨주시며 꽃이 피기를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아침 정말로 작은 꽃 하나가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꽃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까닭없이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아직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느끼셨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으로 먹먹해집니다. 사람은 결국 거창한 성공보다 작은 온기 하나로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참으로 중요한 이치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그 할머니를 살린 것은 그 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며 무언가를 기다리셨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기다릴 것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내일 피어날 꽃 한 송이, 내일 아침에 커피 한 잔, 다음 주에 있을 짧은 통화 하나. 그런 작은 기다림이 사람을 하루하루 살게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 속에 숨어 있다고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더 좋은 날만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사실 가장 행복했던 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아무 일 없이 지나가던 평범한 하루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병실에서 한 어르신께서 창밖 하늘을 바라보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와 돌아보니 결국 가장 행복했던 날은 가족들과 웃으며 밥 먹던 평범한 저녁이었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아프지 않고 걸을 수 있는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고, 혼자서도 평온하게 잠들 수 있는 밤이 얼마나 귀한지도 몰랐습니다. 늘 더 큰 것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우신 분들은 이른이 넘어서도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아침 햇살을 한번 오래 바라보시고 좋아하는 음악 한 곡에도 마음을 쉬게 하십니다. 맛있는 반찬 하나 꺼내 천천히 밥을 드시며 살아있는 하루를 느끼려 하십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실천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가 저물 때 좋았던 일 한 가지만 조용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이면 됩니다. 햇살이 따뜻했다든지, 국이 맛있었다든지, 이웃이 웃으며 인사해 주었다든지 말입니다. 그것을 매일 밤 반복하시면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부터 낮에도 그런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행복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물드는 저녁이 있습니다. 괜히 지나온 세월이 떠오르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혜로우신 분들은 너무 후회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절도 참 열심히 살아왔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조용히 안아주십니다. 어느 시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온도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결국 사람은 비싼 것보다 따뜻한 기억으로 늙어갑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늘 앞만 보며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천천히 살아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늦어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가입니다. 결국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웃으며 나누는 짧은 대화, 따뜻한 밥 한 끼, 조용히 잠드는 평범한 밤,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한 사람의 노년을 천국처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함께 지나온 세 가지를 조용히 돌아보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외로움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며 살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고 가야 하는 감정이며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 살아오셔서 생긴 것이 아니라 깊이 사랑하며 살아오신 분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한 계절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둘째는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도 벗들도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삶을 버티고 있을 뿐이며 기대를 내려놓을 때 오히려 관계가 가벼워지고 따뜻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셋째는 작은 행복을 크게 느끼며 살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아무 일 없이 지나가던 평범한 하루였으며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온도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가만히 헤아려 보시면 이 세 가지에는 하나의 공통된 뿌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법입니다. 외로움도, 사람에 대한 기대도, 행복을 찾는 눈도 결국은 모두 내 마음 안에서 결정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참으로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벗이 된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오늘의 이야기를 가장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쓸쓸하면서도 동시에 따뜻한 말입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혼자 걸어가는 긴 여행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가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조금씩 자기만의 고요한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참으로 낯설고 외롭습니다. 혼자 밥 먹는 일도 서럽고 아무 연락 없는 하루가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분들은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천천히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살아가십니다.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않으시고 외로움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으시며 작은 행복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시는 분. 그런 분은 혼자 살아도 결코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조용한 하루 속에서 깊은 평온과 자유를 느끼며 살아가십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하나, 따뜻한 국 한 그릇,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간 저녁,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큰 행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조심스러운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여 외로움이 더 깊어지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금 홀로 지내시며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께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그 외로움을 혼자만
안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오랜 벗에게 먼저 연락해 보셔도 좋습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 작은 모임에 나가보셔도 좋습니다. 사람이 어려우시면 도서관이나 공원처럼 사람의 기척이 있는 곳에 잠시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만약 그 외로움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렵거나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부디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 마음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조용히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플 때 도움을 받는 것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일입니다.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을 아끼는 가장 지혜로운 용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는 혼자서도 잘 견디시라는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히 누리시되 사람의 온기가 필요하실 때는 부디 손을 내미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노년은 비로소 가장 따뜻해집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물드는 저녁이 있습니다. 괜히 지나온 세월이 떠오르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디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수많은 눈물과 외로움 속에서도 끝내 여기까지 버텨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충분히 훌륭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만큼은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자신을 아껴주시고 조금 더 따뜻하게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삶의 작은 아름다움을 부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생은 누구와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는가 보다 자기 마음을 얼마나 평온하게 지키며 살아갔는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을 배우신 분만이 마지막까지 하루하루를 천국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100년을 건너온 이 느린 목소리를 거두려 합니다. 오늘 밤 혼자 계신 그 방이 조금은 덜 쓸쓸하시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여러분께 조용한 위로가 되어드리기를 이 늙은이가 두 손 모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느린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